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산에서 귀신을 만났다. 전 영감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기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일 무렵 합기도 도장에 다녔습니다. 도장에서는 여름마다 합숙훈련을 가장한 캠핑을 가곤 했습니다. 20명 정도 갔는데 전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저는 그중 유일한 6학년이라 아이들이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죠. 그 외에도 대학생 형들, 누나 둘이 관장님을 도와 합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교육 같은 것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이라 훈련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서울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담력 시험이 준비되어 있었죠. 합숙을 하던 곳이 워낙 교외여서 그랬는지 차를 타고 조금 이동했습니다. 도착하니 산비탈에 크게 느려진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그곳이 담력 시험의 장소였죠. 길은 외길이고 좌측으로는 경사진 절벽, 우측으로는 묘지들이 있는 곳을 오르는 게 목표였습니다. 걸어서 끝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우리는 2명씩 한 조로 5분 간격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친한 동생들끼리 나름 꾀를 내어 먼저 올라간 조가 뒤에 따라올 조를 기다려 넷이서 같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동생 둘이 먼저 출발을 했고 곧 이어서 출발한 저희 조와 만나는데 성공해 그렇게 넷이서 묘지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있는데 나무 뒤에서 탈을 쓴 대학생 형이 큰 소리를 내며 위협하듯이 뛰쳐나왔고 어린 저희는 당연히 놀라 자빠졌습니다. 동생 한 명이 울자 대학생 형은 탈을 벗으며 미안하다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올라가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 넷은 손을 꼭 잡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아주 기묘한 것을 봤습니다. 왼편에 굉장히 컸을 듯한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소복을 입고 땅에 닿을 정도로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울보였던 동생 한 명은 다시 울기 시작했고요. 근데 정말로 이상한 게 보통 담력 시험을 할 때는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부터 이 사람을 발견했기에 저희는 기어가는 속도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앞뒤로 조금씩 몸을 흔들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 결국 어느 지점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거리는 꽤 가까워졌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소리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해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게 올라가겠다는 생각에서였죠. 10걸음조차 남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저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정적 사이로 소복을 입은 사람이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지나쳤고 저희가 지나치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며 중얼거리고만 있었죠. 그 사람을 지나침과 동시에 공포가 극에 달해 저희 넷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산 정상까지 달려갔습니다. 대체 누가 저런 분장을 한 건지 또 대체 왜 저러고 있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끝나고 그 사람을 찾아내 마구 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담력 시험이 끝나고 숙소 복귀를 위해 모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 저희를 올려보낸 형, 탈을 쓰고 놀라게 했던 형, 정상에서 아이들을 받아주던 관장님, 관장님과 함께 아이들을 받아주던 누나, 저는 당연히 남은 누나 한 명이 그 소복 입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이고 보니 그 누나는 무당들이 입을 것 같은 옷색의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머리는 단발이고 얼굴에는 구미호 분장이 되어 있었죠. 저희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엄청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 누나에게 물어보니 누나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넷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정상으로 전력 질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라게 하러 나갈 타이밍을 놓쳤다더라고요. 즉, 저희는 탈을 쓴 형을 지나 그 누나에게 가기 전 소복 입은 무언가와 마주쳤고 거기에 놀라 도망치느라 그 누나를 지나쳐버린 거죠. 저희는 소복 입은 사람 이야기를 꺼냈지만 형들과 누나들은 하나도 믿어주지 않고 비웃는 표정으로 그런 장난은 안 통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관장님에게도 그리고 다른 조의 동생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을 봤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놀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해봐야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런 장난 쳐봤자다. 결국에 저희 넷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죠.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지만 그날 그 상황만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보는 동영상에 관심을 보였던 귀신. 몇 년 전 이야기다. 친구와 신명장소에 갔다 온 후부터 괴현상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밤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노라면 방 안에서 누군가 스윽스윽 하면서 엎드려 기어 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적어도 공포감이라도 좀 지우고 싶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퍼레이드 영상을 틀어놓고 자기로 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평소처럼 누군가 방바닥을 기어 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잠이 깼다. 반복 재생 설정을 해놓았기에 영상은 아직 틀어져 있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공포감도 조금은 젖어들겠다 싶을 무렵 방 안을 기어 다니던 소리가 갑자기 딱 멈춰섰다. 소리가 나던 곳으로 미루어 보아 아무래도 침대 근처의 베개에서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내 얼굴 가까이까지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이럴 수가. 너무나도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인기척은 가까이까지 다가와서는 다시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아마도 몇 분가량 그대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인기척은 계속 근처에서 느껴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호기심과 잠을 설친 짜증 탓이었을까. 용기가 솟아났던 나는 인기척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마음먹었다. 슬쩍 한눈만 떠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베개 근처를 바라보았다. 사람 모양의 시커먼 안개 같은 게 있었다. 사람 얼굴의 옆면처럼 보였다. 큰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아마 나한테 위해를 가할 생각이었다며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검은 안개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내 스마트폰이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재생되고 있는 디즈니랜드 동영상을 줄곧 바라보고 있었다. 동영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즐거운 음악이 울려 퍼진다. 검은 안개는 그 소리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디즈니랜드를 좋아하는 걸까? 나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동영상만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부터 한동안 디즈니랜드 퍼레이드 동영상을 틀어놓고 자는 게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방을 기어다니는 소리는 딱 사라지고 말았다.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이어지는 이야기도 없고 이게 전부다. 다만 이 사건 이후 디즈니랜드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녀석한테도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귀신을 보았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3주 정도 되었군요. 저는 학교를 애매하게 멀리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전철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람 많은 전철을 매일 타야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통학용으로 그럭저럭 쓸만한 중고 바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죠. 전 주인은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깎아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지출이 있던 저로서는 고마운 상황이었죠. 바이크를 구매하고 바로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손을 좀 봤죠. 평소에 바이크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던 저에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5달 전쯤의 일입니다. 그 후로 일종의 습관 같은 게 생겼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바이크를 타고 거리에 있는 동네에서 30분 정도 바이크를 실컷 타다 들어오는 거였죠.
그 동네는 오래전에 물을 닫은 철물점이나 공업사 같은 게 늘어서 있는 매우 긴 직선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건너편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도 적었기 때문에 그 길 전체를 제 것인 마냥 마음대로 누볐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오늘로부터 3주 전인 그날이 되었습니다. 중고 바이크의 특성이랄까. 여기저기 잔고장이 많았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고치는 것도 지쳐버려서 그냥 포기한 상태였죠. 특히 연료 게이지가 맛이 간 상태였는데 연료 잔량을 대충 계산하고 다녔기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바이크를 끌고 30분 거리의 동네로 나갔습니다. 1시간쯤 탔을까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잠시 바이크에서 내려서 가져온 음료를 조금 마신 후 1시간 정도만 더 타다가 집으로 가기로 했죠. 길가에 정차하고 바이크에서 내려서 가방을 뒤적거리는데 좀 멀리 떨어진 곳의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원래 좀 오래된 동네라 수명이 다했나 보다 하고 음료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가로등은 계속 깜빡거렸고 저는 그곳에 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불이 꺼질 때 이상한 흰 덩어리랄까. 오래된 흰 옷감 느낌의 무언가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차를 잘못 본 건가 싶어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 같은 게 붙어 있더군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괴담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느낀 순간 가로등이 또다시 깜빡였는데 그 흰 것이 안 보이더군요. 순간 도망치자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가방도 제대로 안 닫고 무작정 가장 가까운 대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이 떨어지고 아까 마시던 음료수가 떨어지고 담배도 떨어졌습니다. 주울 생각도 못하고 신발이 벗겨졌는데도 그대로 대로로 달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든 말든 일단 살았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그대로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방 안에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천이 뭔가 손 같은 것에 강하게 당겨진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한 후 새벽이 되어 하늘이 약간 밝아질 때까지 계속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이제는 가도 될 거라는 생각에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담배, 음료수, 필통 등이 줄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섬주섬 떨어진 물건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 바이크로 걸어갔습니다. 바이크는 세워둔 그대로였지만 연료통의 도색이 길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을 세운 채 바이크를 마구 긁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밤에 바이크 타러 나가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학은 계속 바이크로 하고 있지만요.